여러분, 중국의 전력난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금방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예요. 이게 가정집이 아니라 식당입니다. 식당. 휴대전화 불빛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수라장 맞죠? 이 정도면 아수라장 맞습니다.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지금 초비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력난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31개 성과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개 성에서 지금 전력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력 제한 조치가 지금까지는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 제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식당에까지 이렇게 불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 31개 성자치구 중에 20개에서 개인 일반 전기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랴오닝성이나 지린성, 해룡장성 이쪽은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일반 전기도 공급이 끊었다. 들어왔다. 끊어졌다. 들어왔다. 심지어는요. 교통신호등조차도 지금 끊어졌다. 들어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산동성, 장수성, 저장성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경제지역입니다. 중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데가 여기에요. 3분의 1 산동성, 장수성, 저장성 여기가 3분의 1이나 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력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중국의 큰일은 우리나라의 큰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일. 왜냐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요. 30.1%가 중국에 수출합니다. 전체 100% 중에 말입니다. 전체 100% 중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세계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해요. 왜냐하면요. 당연히 전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부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제조 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 많은 부품과 많은 중간재, 많은 완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에 공급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현재도 물류난 때문에 물건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공급마저도 이게 딸리게 되면 여러분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전력난을 가지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종전의 전망치가 8.2%였는데 0.4%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7.8%로 내렸고요. 노무라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8.2%에서 7.7%로 낮췄습니다.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성장 동력을 잃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세계 경제의 동력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제조업에서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그래프에 반영했다는 건데, 이게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이 기준선인데 지금 중국은 9월에 49.6까지 떨어졌습니다. 49.6%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8월에 산업생산의 증가율도 5.3%에 그쳤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어디로 더 다가가느냐? 좋지 않는 상황으로 말입니다. 좋지 않는 상황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중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에 대한 위기, 뒤이어서 부동산 업체들의 어떤 파산 위기 소식까지 쭉쭉 들려오잖아요. 결국 이 부동산 업체들까지 줄파산하게 되면 중국의 위기는 생각보다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죽했으면 북한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러면서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을까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가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고 정권 교체기라서 이것을 제대로 넘어갈까, 솔직히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대로 넘어갈까.